전 세계에는 다양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은 그 나라의 정서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미국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는 여성인데요. 꼭 각 나라의 시장에 들린다고 합니다. 그중 한국 전통시장에서의 경험 때문에 벌써 한국으로 여행을 3번째 떠났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 전통시장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한국에 푹 빠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곳곳 여행을 떠나고 있는 미국인 에이미입니다. 새로운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건 항상 설레요. 똑같은 사람들이 살더라도 각자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일본, 중국, 한국 같은 동양권 나라는 서양 국가들과는 많이 달라요. 인터넷과 TV를 보면 동양 국가들은 배려심이 가득했어요. 버스나 지하철에선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같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혀 있어. 모든 시설들이 깨끗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인터넷 속도와 발전된 인프라 시설 고준혁한 절등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동양권에 처음 여행 계획을 세울 땐 정말 신중했어요. 제 첫 경험이기도 하고 정말 기대했던 여행이어서 제일 좋은 곳으로 가려고 했죠. 맞아요. 중국을 첫 여행지로 선정했죠. TV나 인터넷에선 사람들이 중국을 여행지로 추천했어요. 인터넷 글을 읽어보면 장점밖에 안 적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매체에서 봤던 좋은 것들은 다 중국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소와 음식점 그리고 문화재 등 꼭 보고 싶었던 것들을 꼼꼼히 준비했어요. 그렇게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죠.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걸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공항에는 공안들이 무표정으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죠. 무서웠어요. 그저 여행하러 온 건데 범죄자 취급하듯 공안을 지나갈 때마다 제 온몸을 훑어봤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했죠.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갔지만 눈앞에 보인 상황은 충격 그 자체였죠. 질서란 볼 수도 없고 너무 더러웠죠. 상상 이상으로 더러웠어요. 가장 충격 먹은 건 화장실을 놔두고 그냥 길가에 볼일을 보는 거였죠. 길거리도 충격이지만 지하철에서도 그 광경을 봤다고 하면 믿을 수 있나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화장실이 있나 해서 화장실로 가봤지만 끝내 들어가진 않았죠. 입구부터 나오는 냄새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더군요. 그냥 빨리 숙소로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숙소는 나름 괜찮았어요. 단점도 없지만 장점도 없었죠. 저는 어느 나라를 가든 꼭 그 나라의 전통시장을 가요. 전통시장에 가면 그 나라의 정서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나라의 평균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말이죠. 숙소에서 짐을 정리를 끝내고 바로 전통시장으로 갔죠. 대중교통은 다시는 타고 싶지 않았지만 제 예산은 한정적이어서 선택권은 없었죠. 버스에서의 경험도 지하철과는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질서 없고 깨끗하지 못하고 버스도 너무 낡아서 이 버스로 운행하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인터넷에서 봤던 모습과 제 상상과는 너무 달라서요. 깨끗한 도시, 높은 시민의식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제게 딱 하나 남은 희망 사람이었죠. 생각을 바꿨죠. 시설이 부족해도 깨끗하지 않아도 사람들만 착하면 되지. 내가 봤던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확실히 활기는 있었어요. 북적이는 사람들과 다양한 물건들은 흥미로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제게 먼저 말을 걸었죠. 역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모든 대화는 물건을 팔려는 거였어요. 물건을 살까도 했는데 사람마다 물건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죠. 같은 물건이어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살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죠. 제가 원하던 정겨운 분위기와는 반대였어요. 오히려 외국인이라고 더 비싸게 받았죠. 빠르게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저는 숙소로 향했어요. 그날 이후 여행은 그다지 즐겁진 않았어요. 마음이 꺾여서일까? 아님 제 환상이 깨져서일 수도 있죠. 그래도 중국 자연 풍경은 보기 좋았어요. 사람들의 도덕의식만 빼면요. 제 앞으로 얼마나 새치기를 하던지 여기선 질서를 지킬 필요 없이 그냥 밀치고 들어가면 그게 승자였죠. 환멸이 날 정도였어요. 여행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죠. 다시는 동양 나라에 가지 않기로 말이죠. 인터넷에 전과 같이 동양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봐도 저는 넘겨버리곤 했어요. 제가 경험했던 기억과는 전혀 달라 거짓말로 치부했죠. 저는 또 다른 여행을 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같은 동료들과 식사를 할 때 중국에서 겪은 여러 일들을 얘기하며 절대로 동양으로 여행 가지 말라고 말했죠. 동료 대부분은 크게 실망했지만 딱 한 명만 제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말하길 중국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갔던 한국은 내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 인터넷에서 봤던 미담들과 인증 사진들은 진짜였거든. 그러면서 자기를 믿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라고 했어요. 원래는 생각도 없었는데 친구의 여행 사진들과 시장 상인분들의 인심을 들어보니 조금은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로 내가 착각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죠. 알바가 끝난 뒤 집에 와 한국에 대해 찾아봤죠. 구글에서 여행 후기도 보고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을 간접적으로 체험도 해봤죠. 가슴이 다시 뛰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딱 그 여행이었거든요. 결심했죠.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세 달 동안 알바를 열심히 해서 여행 경비를 마련했어요. 좀 빠듯한 예산이었지만 빨리 한국으로 떠나고 싶어 허리띠 조를 각오하고 출발했죠. 한국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 전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봤던 공항들도 없고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신기해서 다가가 보니 로봇이 안내도 해주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거라 10분 정도 계속 구경했어요. 그러다 어떤 한국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제게 혹시 도와드릴 게 있냐 먼저 물어보더군요. 저는 로봇이 신기해서 구경하고 있었다고 말하니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좋은 여행 되세요. 말하며 가시더군요. 조금씩 첫 여행에서 생긴 편견들이 벗겨졌죠. 공항 지하에 연결된 지하철을 타러 가면서도 같은 동양 나라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한국 지하철은 깨끗했어요. 제일 신기했던 건 지하철에 에어컨을 틀어놓은 거예요. 에어컨을 틀 정도로 잘 관리된 공공시설은 한국이 처음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 통로를 몰라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면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 길을 멈추고 저를 도와줬어요. 서로 말은 안 통하더라도 손발 다 써가며 소통했던 걸 기억하니 조금 웃기기도 하네요. 그래도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전 느꼈어요. 숙소에 짐을 놔두고 전 여러 관광지를 여행했어요. 신기하게도 어딜 가도 거리가 깨끗했어요. 환경미화원들을 많이 뽑나 싶었는데
제 앞을 걸어가던 한 아이가 길에 떨어진 과자 봉투를 보고 죽는 모습을 봤죠. 환경미화원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았던 거예요. 속으로 한국 환경미화원들은 일하기 정말 편할 것 같다 생각했죠. 사람들이 알아서 청소를 해주니까요. 그렇게 걷다 보니 배가 고파 저는 가까운 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죠. 사람들이 붐비고 활기가 넘쳤죠.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많은 길거리 음식들이 저를 유혹했죠. 배가 고팠지만 이번 여행은 예산이 빠듯해서 과소비를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 고민 끝에 꼬지 하나를 주문했죠.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힐끔 보더니 꼬지 한 개와 제가 주문하지도 않은 떡볶이 한 그릇을 주셨어요. 혹시 제가 외국인이라서 덤탱이 씌우려고 하나 싶어 저는 손짓으로 제게 아니라고 막 표현했죠. 그러자 아주머니께선 꼬지 값만 받으시더니 서비스라고 말하셨어요. 저는 거듭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 뒤로도 시장을 걸어갈 때면 시장분들께선 제게 뭘 많이 주셨어요. 궁금해서 이 음식이 뭔지 물어보기만 해도 시장분들은 공짜로 맛보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공짜로 음식을 싸주기도 하셨어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너무 정반대였죠. 중국에선 어떻게든 팔려고 했다면 한국에서는 시장분들이 걱정될 정도로 많은 걸 나눠주셨어요. 표정에서부터 한국 상인분들은 항상 웃음이 넘치고 서로를 도와줬어요. 저같이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친절한데 한국인들끼리는 엄청 끈끈하겠구나 싶었죠. 남은 여행 기간 동안에도 꼭 저녁은 시장에서 먹었어요. 시장에 가면 저는 항상 배불렀어요. 어떤 음식점을 가도 항상 서비스가 나왔어요. 국밥만 시켜도 잔반찬뿐만 아니라 수육이란 음식도 주셨어요. 음식으로도 배불렀지만 사람들의 정으로도 배가 불렀어요. 그때 느꼈죠. 인터넷에서 봤던 이야기들은 허구가 아니었구나. 한국 같은 나라는 진짜 존재하구나 직접 느꼈죠.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하고 친구들에게 여행지를 추천할 땐 이제 한국을 가장 먼저 말해요. 다른 곳은 이제 생각나지도 않고 사실 같이 가려고 꼬시는 것도 있어요. 그 이후로도 2번 정도 한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몇 번을 가도 한국 전통시장의 정겨운 분위기는 그리운 느낌이에요. 물건을 파는 걸 넘어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곳인 것 같아요. 요즘처럼 서로 단절돼 있는 사회에 꼭 필요한 곳이 시장이라 생각해요. 언제가 또 이런 사람 사는 냄새가 그리우면 한국에 다시 놀러 갈게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네요. 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1년 동안 갔었는데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너무 행복했던 생활이었어요. 정말로 저렇게 공짜로 주나요? 저러면 장사가 안 되지 않나요? 그게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예요. 장사를 해도 당장의 이익보단 서로를 챙기려는 마음을 더 중시해요. 우리 입장에선 이상하지만 한국에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이에요. 우리나라 화장실은 쓸만하다. 그리고 배 아프면 바로 배출해야지. 청소부들은 우리가 싼 걸 치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다. 우리가 맞고 너네가 이상한 거다. 우리는 우리 전통을 안 바꿀 거다. 놀러온 너네가 맞춰야 맞는 거다. 틀린 건 고쳐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발전이 아니라 퇴화밖에 없다. 제발 교육 좀 해라. 일본 관광객 중 가장 시끄러운 놈들이 너네다. 여러분들 항상 한국은 열려 있어요. 저도 울산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괜히 제가 다 뿌듯하네요. 요즘 관광객들이 늘었던데 더 잘해줘야겠네요. 멋진 사장님이시네요. 이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이죠.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기대할게요. 저도 꼭 한국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친구들이 한국 여행 갔다 온 걸 듣기만 해도 너무 가슴이 설레요. 저도 가면 서비스 많이 주겠죠? 당연하죠. 걱정 말고 여행 오세요. 한국인의 정에 푹 빠지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아서 놀랬죠. 기름진 음식만 먹다. 균형 있는 음식을 먹으니 한국 여행 다니는 동안 속이 편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진짜로 공감해요. 저도 그랬어요. 전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식단을 바꿨어요. 에이미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 여행이 편견을 바꾸게 해주는 경험이었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네요.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나라지만 전혀 다른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양한 민족이 섞여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한국은 몇천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단일 민족입니다. 아무래도 한민족끼리 뭉쳐 살아오다 보니 정에 관한 문화는 동양 어느 나라를 비교해도 한국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점점 이런 문화가 줄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우리의 문화, 정. 우리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지켜나가면 조금 더 사람 냄새 나는 한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여행을 통해 편견을 깬 에이미 씨에게 한국에 가기 좋은 여행지를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항상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는 글로벌 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